먼저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현재 음대 강사로 출강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꿈이라는 게 처음 생겼던 시절부터 항상 음악을 사랑해왔고 그것이 결국 제 천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출신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분들처럼 어마어마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아니겠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분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거라 감히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면서 크고 작은 콩쿠르 등에서 수상을 할 때마다 딸 자식의 성취를 저보다 더 기뻐해 주시는 부모님 덕에 참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음악 인생을 살아오는데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1호 팬이셨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대강 짐작이 가시겠지만 제가 분에 넘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의 전폭적인 응원과 지원이 따라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체능에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다들 이쪽 일을 생업으로 삼으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건 재능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결국 예술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는 자금이 결코 만만치 않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친정은 제법 부유한 편이었어요. 사업가로서 배포가 크셨던 아버지께서는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나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일구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만큼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강하셨고 당당하고 남자다운 면이 참 멋진 분이셨습니다. 두 분의 유일한 자식인 저 역시 성공한 사업가인 아버지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자랐으니 부모님께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죠. 단순히 경제적으로 윤택한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 두 분 모두 당신들의 유일한 자식인 외동딸인 저를 지극한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호탕하신 어머니에 비해서 말수가 적고 차분하긴 하셨지만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셨던 저희 친정엄마께서도 자식 사랑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으실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 슬하에서 그야말로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받는 외동딸로 자존감을 단단하게 쌓으며 자라났습니다. 특히나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저와 워낙 돈독한 사이로 지내왔어요. 사이 좋은 모녀 관계라면 당연한 소리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단순히 부모님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전공하는 딸 자식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매니저 역할까지 감사하셨던 분이 바로 저희 친정 어머니십니다. 아버지께서 제 연주회나 발표회, 콩쿠르 등이 있을 때는 열일 다 제치고 밤잠까지 줄여가며 꼭 저를 보러 와주셨지만 아무래도 사업으로 바쁘신 분이다 보니 음악 공부하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겨주기는 어려우셨어요. 그 역할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항상 제 곁을 지켜주시며 적극적으로 해주셨던 분이 바로 제 엄마세요. 처음 음악을 시작할 때도 엄마 손을 잡고 첫 성악 선생님을 찾았고 대회를 준비한다고 한껏 예민해져 있을 때나 이따금 찾아오고 나는 슬럼프에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도 그걸 묵묵히 다 받아주신 분도 저희 친정 엄마셨고요. 때로는 제 실력이 더 뛰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 제가 자괴감을 느낄 때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저를 단단히 붙들어 주신 분도 제 엄마셨고 때로는 자만심에 제가 되지 않는 거만을 떨지 않도록 제 실력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해주시던 분도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집도 적지 않게 부유한 편이고 사업하는 집안에서는 자식들끼리의 혼맥으로 회사 입지를 다지려 드는 분들도 없지는 않아서 다소 이르다 싶은 나이부터 좋은 자리 주선해 주겠다며 선자리 제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나서기도 전에 그걸 단칼에 잘라내시던 분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제가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밤잠 줄여가며 애를 쓰는지 알고 계시기에 아직 2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의 뜻이 없다는 건 두 분 모두 잘 이해하고 계셨고 그런 제 뜻을 존중해 주셨던 부모님이셨습니다. 세상 어느 잘난 놈이 와도 아까울 우리 귀한 딸을 아무한테나 보낼 수야 있나? 저 하나만 보자면 외모가 눈 돌아갈 정도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당길 만큼 대단한 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저였지만 이런 딸도 당신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뻐 보인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던 아버지셨어요. 그렇게 몇 년 피나는 노력 끝에 지금의 강사 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저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서는 것 이상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새싹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지금의 생활이 더없이 만족스러워요. 그러다 보니 제 나이가 벌써 30이 훌쩍 넘었어요. 아직 결혼이 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저희 부모님 친구분들 자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심치 않게 결혼 소식이 들려오곤 하더라고요.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도 어설픈 놈에게 주느니 우리 딸 평생 아빠가 끼고 살겠다며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하곤 하셨지만 제 나이가 슬슬 차기 시작하니 은근히 손주 욕심도 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선자리야 저한테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통해서도 그렇고 늘 들어오고 있으니 당장 결혼 생각이 없더라도 좋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며 운을 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 교육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더 의욕이 넘치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하는 일이 재미있게 느껴지다 보니까 외롭다는 생각도 별로 들지 않았고요. 결혼 전까지는 늘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왕이면 그런 인위적인 만남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끌림으로 사랑으로 시작하는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워낙 저희 부모님께서 힘든 시절을 서로 위해주며 지금의 성공에 이른 모습을 보고 자라기도 해서 만약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인지 제가 결국 결혼하게 된 사람은 주위에서 선자리로 주선해준 사람도 아니었고 귀한 딸 아무 놈한테나 절대로 못 준다며 사익감 제대로 된 놈 골라오겠다던 아버지께서 알고 지내던 건실한 청년들 중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음악을 하거나 그간 제 인생에 딱히 접점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제가 성악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집에서도 일반 평범한 가정집보다는 소음이 날 일이 종종 있어요. 아무리 제 생업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해도 이웃에게 민폐가 될 일이다 보니 이사를 다닐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악기 집어넣고 제 성악 연습을 할 작은 방음 부스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방음 시설을 설치하고 시공하는 업체의 직원이었고요. 회사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었지만 사용해 본 곳 중 품질이 가장 괜찮아서 오래 거래하던 곳이었어요. 저 담당해 주시던 분은 원래 나이가 지긋하신 직원분이셨는데 퇴직을 하셨는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담당자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저와 나이는 비슷했지만 어릴 적부터 경력 쌓으며 일한 시간이 꽤 쌓인 저와는 다르게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그런지 일할 때 허둥대고 섰던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입사하고 맡은 일 중 가장 큰 일이라 그런지 신경도 많이 써주고 아직 손에 익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해서 친절하게 대해주었더니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저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더군요. 갑작스런 말에 당황하기는 했어도 불쾌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람 인상이 나쁘지도 않았고
고객이어서 더 그렇기도 했겠지만 항상 저를 대할 때도 친절하고 사려 깊게 행동했거든요. 그래도 바로 만나볼 생각이 든 건 아니었는데 애둘러 거절을 표현하는 제 말에도 바로 수긍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제가 수연 씨에게 한참 부족한 사람이니 수연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 만큼 제가 정말 수연 씨에게 평생 잘하겠습니다. 절대로 수연 씨 후회할 일 만들지 않을게요. 거절당한 부끄러움에 얼굴이 새빨개져 놓고도 저렇게 할 말은 다 하는 모습이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밥 한번 같이 먹어보기나 하자 한 것이 결국 결혼까지 가게 되었네요. 남편 만나는 동안 내내 참 즐거웠어요. 자기를 만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처럼 저한테 정말 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평범한 외모 가진 저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미인처럼 떠받들며 내 눈에는 저처럼 예쁜 사람이 없다는 낯간지러운 소리를 만날 때마다 빠짐없이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경험 많으신 지혜로운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입에 발린 소리라 치부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부분을 다 제 일정과 취향에 맞추면서도 늘 기분 좋아 싱글벙글하던 모습에서 평생 나밖에 모를 것 같다는 지고지순함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제가 일로 자리 잡고 난 이후부터는 은근히 제 결혼을 기대하시곤 하던 아버지셨으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릴 법도 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만 보면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 말고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지만 세상 사람들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애초에 저와는 같은 선상에 두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건의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도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평사원 신분이었고 회사 입지는 탄탄하다 해도 워낙 규모가 작아서 월급도 많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모은 돈이랄 것도 없는 상태였죠. 그렇다고 저처럼 타고난 집안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제 수입에 비견도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윤택하신 분이었지만 지방이 본가라는 남편의 부모님은 연로하신 나이에 아직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제게 대놓고 그런 소리는 하지 않았어도 결혼 전에도 부모님 병원 등 급하게 돈 보내주는 일 때문에 표정이 어두운 적이 종종 있었어서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야 그런 경제적인 부분은 사람 좋다는 거, 나만 바라본다는 사람이라는 걸로도 충분히 상쇄가 되는 일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러실 리가 없었어요. 특히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업하면서 워낙 사람에게 대인 일이 적지 않으셔서 그런가 당신부터도 그리 부유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나셔 놓고도 제가 넉넉하지 못한 집안 남자와 엮이는 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미리부터 못을 박아놓고는 하셨거든요. 못난 놈이 자격지심 내세우는 것만큼 여자 인생 고단하게 하는 게 또 없다. 부모 건재해. 네 능력 어디 하나 빠지는 것 없어. 넉넉한 집 가정교육 잘 받은 녀석들 줄을 섰는데 뭐하러 고생길을 나서서 걸어? 그거야 결국 서로 집안 조건 보고 고만고만하게 만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목까지 올라왔지만 부모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식에게 좋은 짝 만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야 모르지 않으니 별소리 못했죠. 그러니 말씀을 드려봤자 내 부모님한테 남편이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 더 얘기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 사람은 저와 얼른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어요. 마냥 감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에 저희 아버지가 워낙 딸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건 늘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남편 역시 결혼 이야기 나오면 저희 집안 반응이 어찌 나올지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야 나도 각오하고 있어.
나 같아도 나 같은 놈이 우리 수연 씨 같은 귀하고 잘난 딸 욕심내면 좋아라 소리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만큼 내가 더 잘해야지. 타고나기를 담이 큰 사람은 못 되는 탓에 벌써부터 겁먹은 티가 역력한데도 일이 애써 호기롭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얼마나 나랑 결혼이 하고 싶으면 답지 않게 저런 소리까지 할까 싶어 애틋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남편 처음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아니, 대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친정 어머니께서도 대놓고 저리 친정 아버지처럼 나오지는 않으셨어도 데려온 사익감이 눈에 차지 않은 것은 너무나 티가 났습니다. 두 분이 금이야 오기야 키워오신 딸 자식이 바로 저였어요. 세상 가장 잘난 남자를 데려와도 시집 보낼 만큼 마음에 차지 않으실 텐데 남편 조건이야 평범하다 못해 뒤처질 지경이니 사람 하나 괜찮다 하더라도 부모님 보기에 송구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저한테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래 두고 보시면 분명 두 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당연히 잘하겠지. 이거 어딜 가서 너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 아버지 반대도 반대지만 저 속상할까봐 차마 대놓고 반대는 못하셔도 수심이 가득한 어머니 표정을 보고 저도 속이 상했어요. 제게는 엄마이자 제 음악 인생에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어머니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만큼은 꼭 그 사람을 인정받고 싶었는데 두 분 속만 상하게 한 것 같아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사내놈이 좀 당당한 맛이 있어야지. 장인 될 사람이 마땅치 않은 티 좀 낸다고 기가 팍 죽어서는 그래가지고 내 새끼 제대로 지킬 수나 있겠어? 사업가로서 배포가 크셨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망도 비전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영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욱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잖아요. 당신 사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셨으니 아마 제가 단호하게 음악을 업으로 삼겠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 사업이 있도록 경영 공부를 시키셨을 겁니다. 당신 행복보다 자신 행복을 우선으로 하시는 분이시니 제게 단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을 뿐이셨겠죠. 자식에게 회사 물려줄 일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아마 사익감에게 거는 기대가 크셨을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업적 자질이 없는 자에게 사업을 물려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으니 사익감이라도 능력을 갖춰 가업 이어주길 하는 기대가 없진 않으셨을 텐데 막상 데려온 사익감이 사업적 능력은커녕 당신 보시기에 자기 앞가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으니 더 실망스러우셨겠죠. 그래도 결국 딸 자식에게는 약한 분들이셨어요. 두 팔 벌려 반겨주지는 않으셨어도 쭈뼛대며 점수 따보겠다고 열심히 얼굴 도장 찍는 남편을 내쫓지는 않으셨던 아버지셨습니다. 속마음은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도 딸 자식이 상처받을까 봐 아버지 불평불만까지 다 받아주셨을 어머니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죄송했죠. 그런 두 분 허락을 받겠다고 남편은 안쓰러울 정도로 두 분 눈치를 보며 제게 하듯 성심을 다했습니다. 어색한 와중에도 저희 집에 아들이 없으니 앞으로 아들 노릇 제대로 하겠다며 아버지 골프 치는 자리에 따라가기도 하고 저희 엄마 쇼핑 가는데 기사 노릇을 자처하기도 했어요. 서로 집안 차이가 상당하다는 걸 아니 부모님 반응이 당연한 거라며 상처받은 티 한 번 내지 않고 부모님 하시는 걸 따르니 당연히 부모님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저 때문에 두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런 만큼 평생 제 부족함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저를 선택해준 수연 씨만을 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허락해달라고. 마지막에는 거의 읍소를 하는 남편이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눈에 차지 않는다고 반기지 않는데도 겸허한 자세로 대하는 남편에게 결국 두 분도 뜻을 꺾으셨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 성화에 제게 서운한 말 한마디 얹지 않고 묵묵히 감내하던 어머님께서 결국 눈물을 보이셨어요. 잘 살아. 너만 잘 살면야. 엄마는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사람만 보고 하는 결혼이니 평생 사랑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 우리 딸. 엄마, 시집가도 나한테는 엄마가 1번이야. 나는 내 신랑보다 엄마가 더 좋아. 고집 부리고 속썩여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제 진심이었어요. 남편을 사랑하긴 해도 아마 엄마가 아빠 하셨듯 저렇게 강하게 반대하셨으면 결혼 끝까지 밀어붙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제 인생의 모든 길을 함께 걸어주셨던 엄마 속상하지 않도록 정말 잘 살아보자고 결심하고 식장에 들어섰어요. 결혼 전 눈물까지 흘리며 약속한 대로 남편은 결혼하고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 참 잘했어요. 휴일만 생기면 가까운 근교라도 꼭 저희 부모님 함께 모시고 나들이도 자주 다녔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재력이 그 정도인데 해외여행 경험도 많으셨어요. 고작 근교 나들이가 두 분 수준에 찰 리가 없음에도 노력하는 사위 예쁘게 봐주려고 하시는 부모님께도 감사했습니다. 특히 당신 부인에게 살들이 자라는 사위 모습 보고 아버지 마음이 많이 풀리셨죠. 일 욕심 많은 남편 때문에 남들 다 퇴직하고 부부가 여유롭게 놀러 다니는 거 보면서 네 엄마가 왜 부럽지 않겠어? 정서방이 저렇게 아들 노릇 해주니 나 바쁠 때 네 엄마 콧바람도 쐬어주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고맙지. 자수성가하신 분이다 보니 대표직을 맡으셨으면서도 일선에서 여전히 열심히 뛰고 계신 아버지셨어요. 당신한테 잘하는 것보다도 어머니한테 잘하는 걸 보고 더 좋아하셨고 그만큼 사위에게 통 크게 베풀기도 잘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결혼할 때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남편 차도 새로 뽑아주시고 갑자기 불러내서는 남자는 때로는 남들 보이는 눈도 신경 써야 무시 안 당한다며 고급 맞춤 정장까지 싹 빼주시기도 하는 등 마음을 크게 써주셨죠. 내가 장인어른 덕분에 평생 꿈도 못 꿀 호강을 다 해본다. 신혼집도 거의 장인어른께서 해주신 거나 다름없는데 다 같은 놈 사이로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을 이렇게 분에 넘치게 잘해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 장인장모 눈에 차지도 않은 자신이 지원까지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라며 원래 신혼집도 저희 선에서 해결하려 했지만 요새 집값이 어디 그러기가 쉬운가요? 이왕 결혼 허락한 거 자식 결혼에 인색하게 굴 생각 없다며 집 구하는데 거금 턱하니 내놓으신 아버지셨습니다. 남편이야 결혼 자금이라 해도 모은 돈도 거의 없어서 정말 구색만 맞춘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결혼 전까지야 차갑게 구셨어도 한번 받아들인 사위를 가족의 울타리에 넣고 아버지께서도 여러모로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계속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 사는 게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남편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선대 사장님한테 회사 물려받은 아들이 기술을 거금받고 다른 큰 회사에 팔았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 정리하고 다른 일할 욕심에 그런 것 같은데 그 탓에 남은 직원들만 힘들어지게 된 거죠.
가뜩이나 장인 장모님 뵙기에 죄송할 때가 많은데 이런 일까지 생겨서 고개를 못 들겠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장인어른 회사에 작게나마 내가 보탬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 한참 제 눈치를 본 끝에 남편 입에서 결국 아버지 회사 자리에 대한 말이 나왔어요. 자식이기는 해도 아버지가 얼마나 회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기에 회사 일에는 함부로 입 한 번 댄 적 없던 저였어요. 남편이 얼마나 불안하고 절박하면 장인 성정을 알면서도 저런 소리를 할까 싶기는 했어도 저도 운떼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지인 중에 사업하는 놈 하나가 사무보조를 구하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회사보다 작기는 해도 복지도 좋고 월급도 지금 정서방 일하는 곳에 비하면 훨씬 괜찮을 거다. 저희 아버지, 당신 친형제들도 그냥 돈을 해주면 해줬지 회사 자리는 한 번도 함부로 내준 적이 없던 분이십니다.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낙하산 꽂아줄 성정이 절대 아닌 분이신데 아무리 당신 회사 아니라 지인 회사라도 그런 부탁 평생 처음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아니까. 자존심 굽혀가며 싫은 소리 하셨을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했죠.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결혼 이후로는 저희 아버지가 워낙 잘해주시기도 하고 가족이라고 아끼지 않고 베풀었다 보니 은근히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결혼 전에 제 대신 일 잘하는 사위 얻어 회사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후에 헛바람이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장인어른도 이제 연세가 적지 않으시고 그러면 회사 내에 믿을 만한 사람이 더 있는 편이 나을 텐데 자리야 만들기 나름 아니겠어? 그렇다고 어떤 자리가 갑자기 새로 생겼는데 그 자리에 당신 사위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 당신 주서받은 그 회사도 요새 입사하기 진짜 어려운 회사야. 아버지가 당신이 얼마나 생각하고 걱정하셨으면 평생 꺾지 않던 자존심까지 꺾고 어려운 부탁을 해주셨겠어? 그거 생각하면 감사드려야지. 아니, 당연히 감사하지. 그냥 나는 이왕이면 우리 가족 회사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남편 스펙 생각해보면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그 자리 절대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런 소리가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바른 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말을 듣고 퍼뜩 남편이 말을 돌리기는 했지만 솔직히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어요. 왜 안 좋은 일은 꼭 연달아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투명하고 떳떳하게 회사 경영한 걸 당신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셨던 아버지셨는데 그런 아버지 회사에 일이 터졌습니다. 내가 그놈 알고 지낸 게 무려 30년인데 다른 놈도 아니고 그놈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저 역시 삼촌하고 따르던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자 아버지 회사 창업에도 관여했던 사람이 횡령을 한 거예요.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반평생 믿고 의지하던 이의 배신에 더 괴로워하던 아버지셨어요. 이제 나도 일선에서 물러날 때가 된 모양이다. 마침 이 시기에 건강검진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은 아버지셨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으니 쉬셨으면 하긴 했어도 저나 엄마 역시 아버지가 사랑했던 사업을 이런 식으로 떠밀리듯 정리하게 된 것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 가족만큼 믿겠어. 이럴 때 장인어른 곁에 나라도 있었으면 혹시 또 알아? 이렇게 회사 안 좋게 넘기지는 않았을지. 전에 제가 한 소리 한 이유로는 뜻을 접은 줄 알았더니 가뜩이나 집안에 안 좋은 일 겹쳐 사업체 넘기게 되었는데 남편이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사업에 대해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뭐가 달라졌겠어? 안 그래도 아버지 마음도 안 좋으실 텐데
아빠 앞에서는 그런 소리 일절 꺼내지 마. 남편 입단속 하면서도 쓸일 아버지 마음 헤아리는 것보다 회사에 먼저 욕심을 부리는 남편 모습 보고 예전과는 달라진 남편 태도가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회사가 정리되고 본격적인 아버지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워낙 건강하신 분이라 초기 암이라는 말에 놀라긴 했어도 생명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막상 수술하면서 개복을 해보니 다른 장기와 유착이 심해 제대로 제거도 하지 못하고 수술을 마쳤다는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간병을 도맡으셨던 어머니 충격이 컸어요. 워낙 남편 그늘이 컸다 보니 강건했던 남편이 날이 다르게 바싹 말라가는 모습에 엄마까지 바짝바짝 말라가셨습니다. 이러다 두 분 다 잘못되실까 싶어 속이 탔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게 가장 큰 위안이 되어주어야 할 남편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업 잘 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좀 쉬라고 말려도 저를 빼고서라도 저희 친정에 가서 부모님 곁에 착 붙어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사업 넘기고 투병하는 중에는 문병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아예 모른 척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 드문드문 문병을 오면서도 서로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 오래 자리 지키지 않고 금방 떠나곤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셨겠지만 그걸 보는 어머니도 사위에게 실망이 크셨을 거예요. 당신 사람이 어떻게 이래?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하셨는데 설마 그때 회사에 안 들인 것 때문에 아직까지 꽁해서 그러는 거야? 꽁하다니. 사람 그렇게 쪼잔하다는 듯이 얘기하지 마. 장인어른도 그렇지. 사위도 못 믿으면 대체 누굴 믿고 사업을 맡겨? 그러니까 말년에 그런 식으로 회사도 잃고 재산도 잃는 거지. 당신 진짜 말 다 했어?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저렇게 폭발하자 뭘 잘했다고 회사 자리 맡겨놓은 것처럼 되레 큰 소리를 치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 건재하실 때는 앞에서 제대로 기도 못 펴던 주제. 이제 자기 득될 거 없어 보이니 남대하듯 하는 계산적인 태도에 저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인간이 애초부터 저리 순정적이고 지고지순한 인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배신감이 어마어마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줘야 하는 게 가족인데 그 어려운 시기에 제 마음에 가장 많은 상처를 준 것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진심만 보고 사람을 고른 줄 알았더니 그 진심을 기만한 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에게까지 못 볼 꼴을 보게 만든 것 같아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수연아, 네 엄마 잘 부탁한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어. 부탁할 게 너 하나뿐이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내가 잘 챙길게. 고생 많으셨어요,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와중에도 엄마 걱정이 가득한 아버지셨어요. 그런 아버지 마음 편하시라고 눈물이 줄줄 쏟아져 내리는데도 엄마 잘 챙기겠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몇 번이나 오열하다 혼절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 간병하며 몸이 너무 상하셨는데 저리 정신을 못 차리시니 친척들이 저러다 너희 엄마 큰일 나겠다며 당장 입원시키라고 다들 걱정이셨습니다. 사위라고 상주 노릇하고 있기는 했지만 조문 오신 분들보다 표정이 무감한 게 내 남편이라는 인간이었어요. 꼭 남의 일처럼 집중 못하고
휴대폰 쳐다보며 딴청 부리고 있는 저 인간을 보니 나한테 그리 지고지순했던 그 사람이 처음부터 환상인 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입원시킨 김에 엄마도 종합검진을 싹 받게 했습니다. 아버지 절이 되셨는데 엄마마저 없으면 정말로 제가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이 예전과는 달라진 그때는 더더욱 그랬고요. 별일 없기를 그리도 바랐는데 엄마 몸에서까지 양성 종양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만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도 크기도 작고 위치도 나쁘지 않네요. 바로 수술 날짜 잡읍시다. 다행히 의료진의 말은 그나마 희망적이었지만 엄마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게 문제였어요. 수술도 버틸 기운이 있어야 받는 거죠. 그렇게 일말의 유예 기간을 받고 저는 아예 엄마를 모시고 친정으로 갔어요. 도움도 안 될 남편 낯짝 보고 싶지도 않았고 엄마 제대로 몸보신 시키고 기운 나게 해서 얼른 수술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글이 되고 건강까지 나빠지시고는 곧장 서울집 정리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거처를 옮기신 부모님이셨습니다. 원래 별장으로 쓰시던 곳인데 막상 옮겨놓고는 아버지 내내 병원 신세 지시느라 그것도 공기가 서늘했어요. 그래도 요즘 한창 미운털 박혀있는 남편 있는 데다 모시면 엄마 불편하실까봐 거기서 몸에 좋은 것 열심히 만들어서 엄마를 돌봐드렸습니다. 너도 네 아빠 그리 보내고 속이 말이 아닐 텐데 엄마까지 이렇게 짐이 되어서 미안해 우리 딸.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엄마 없으면 진짜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런 서운한 소리 말고 한 입이라도 더 드세요. 네? 안 넘어가는 음식을 오로지 딸 생각해서 억지로 넘겨주는 엄마가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줄어든 체중도 조금 회복하고 수술 날짜를 확정할 수 있었어요. 서울의 큰 병원에 수술을 잡아놨기에 마침 그 근처인 저희 집에 엄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통보하듯 소식을 전했어요. 애초에 내 아버지가 구해준 집에서 분에 넘치는 호사 부리면서도 내 아버지 가는 길에 그리 서운하게 한 인간 편히 봐줄 만큼 제가 당시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내 엄마 수술한다고 전날 내 집에 모시는데 그 집에 자기 지분이 뭐가 있다고 제가 그 인간 눈치까지 보느라 내 엄마 모시지도 못하겠어요? 수연아, 엄마는 그냥 병원 근처 호텔에 하루 있으면 되는데. 엄마, 그러지 마. 거기가 그 사람 혼자 집이야? 엄마 딸 집이기도 해.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겨우 그런 걸로 사위 눈치를 보고 그래? 말씀은 안 하셨어도 겪으신 게 있으니 사위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이미 눈치채고 계신 엄마셨어요. 괜히 부부간 불화가 될까봐 불어 홀로 호텔에 계신다는 소리를 하게 하신 것만 해도 불효로 느껴졌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걸고 넘어지면 제가 그 인간 사단을 낼 작정이었어요. 그렇게 엄마 모시고 오랜만에 집에 들어갔더니 최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엄마를 반기는 태도의 남편이었습니다. 장모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당장 내일이 수술인데 사이까지 있는 불편한 집에 신경 쓰실 것도 많고 저 사람 그 집에 거절도 못하고 얼마나 곤란하셨겠어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헛소리야? 그러지 마시고 장모님, 제가 장모님 편하게 지내시라고 병원 근처에 최고급 숙소 따로 예약해뒀어요. 저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던 소리였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뭔 소리인가 싶어 듣다가 열이 뻗쳐 소리를 꽥 질렀어요. 너 지금 내 집에서 내 엄마 쫓아내겠다. 그 소리야? 당장 내일 수술이라 입원하는 장모 하루를 집에 못 재우겠어서 내 엄마를 밖으로 내쫓아? 내쫓다니. 나는 다 장모님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당신 그렇게 유난 떠는 게 장모님한테는 더 부담이야. 장모님도 수술 전에 홀로 생각 정리할 시간은 가져야 하지 않겠어?
장모님도 그 편이 더 편하시죠? 내가 저 인간 아주 절단을 내겠다고 화가 나서 씩씩대는 앞으로 서둘러 엄마가 막아서셨습니다. 수연아, 그만. 정서방, 잘했네. 엄마도 혼자서 편히 쉬고 싶었어. 엄마 진짜 괜찮아. 그래, 장모님도 그게 좋으시다잖아. 눈앞에서 딸 내외 다투는 걸 못 보겠어서 하시는 말씀인 게 뻔한데 그걸 지가 잘했다고 뻐기는 남편은 귀싸대기를 한 대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꼴에 더 속상해하실 엄마 생각에 제대로 화도 못 낸 게 아주 한스럽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겠어? 그러지 말고 진짜 괜찮다니까. 엄마 도착하면 바로 전화할게. 도망치듯 택시 잡아타고 남편이 준 주소 향하는 엄마 보면서 정말 저 인간 저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저러든 말든 그놈을 내쫓으면 내쫓았지 엄마를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와주게도 놈을 믿을 수가 없으니 도착하면 바로 전화하라고 어디 제대로 된 숙소를 잡기나 했는지 바로 사진부터 찍어 보내라고 했는데 한참을 연락이 없어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도착 못했어? 수연아, 그게... 한참 기다린 끝에 겨우 전화를 받은 엄마 목소리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습하는 불안감에 당장 사진 보내라고 독촉을 하자 곤란해하던 엄마가 결국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뭐야? 저 그 사진 보고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최고급 숙소는 무슨. 보내온 사진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요새 이런 데가 남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촌스러운 꽃무늬 벽지에 습기로 곰팡이 핀 흔적까지 선명했어요. 방은 낡고 좁은 1인용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비좁은 곳에 창문도 하나 없는 가장 싼 것이 틀림없는 방이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정말 괜찮아. 엄마 때문에 너 속상해하면 병원에 있으면서도 엄마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전화 끊자마자 남편은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생각이었는데 엄마의 다급한 그 한마디에 모든 의욕이 사라졌어요. 도저히 거기다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곧장 미리 싸둔 짐을 들고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직접 본 숙소 꼬라지는 제 분노를 더욱 돋웠습니다. 이날의 일을 평생 잊지 않으리라고. 내가 니놈을 다시 보는 날이 내 놈 인생이 아작나는 날이라고 이를 부득 갈고는 그 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호텔로 가서 일시불로 남아있던 가장 좋은 숙소를 결제하고는 엄마하고 룸서비스까지 시켜서 호사를 누렸습니다. 다음날 엄마 입원해 수술을 받고 간병하며 엄마 회복을 지켜보는 내내 남편 놈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걸지 않았습니다. 놈도 마찬가지였고요.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말로 엄마 종양은 크기가 작아서 말끔하게 수술로 제거했습니다. 딸내미가 하도 엄마 없이 못 산다고 떼를 부려서 차마 혼자 둘 수가 없으셨던지 먹히지도 않은 병원밥을 억지로 우걱우걱 드시며 조금이라도 딸 고생 덜 시키려고 애를 쓰신 엄마 덕분에 회복이 빠른 것도 천운이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퇴원날 곧장 엄마 모시고 내 집으로 갔어요. 후줄근하게 소파에 늘어져 있던 남편 놈이 엄마 퇴원한 날도 모르고 있다가 당황해 일어나자마자 놈 귀싸대기를 온 힘을 다해 실어서 내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미치긴 네 놈이 미쳤지. 야, 여기가 네 집이야? 내 아빠가 해준 집에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 같은 놈페이가 어딜 팔자 좋게 늘어져 있어?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자존심 짓밟으며 대하는 제 태도를 겪어보지 못한 놈이 제 편이라도 들어줄 줄 알았던지 제 장모를 쳐다보았지만
더는 아들 대하던 따뜻한 눈으로 놈을 바라보지 않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오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갑자기 나보고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거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온 신우이가 직장 잘렸다며 울고불고 고래고래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두들겨 맞아 신우이는 내 자리 돌려내라며 악을 쓰고 있고 혼이 나간 듯한 놈이 얼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왜? 쥐뿔 아무것도 없는 놈이 여자 하나 잘 잡아서 호강하고 살았으면 내 마음 돌아서면 이 꼴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보, 이거 다 당신 짓이야? 아무리 그래도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네가 지금 네 동생 회사 걱정할 때 같니? 네 자리도 못 지킬 판에? 엄마 수술 잘 끝났다는 소리 듣자마자 아버지와 오래 일한 베테랑 변호사에게 연락을 한 저였습니다. 이혼은 이미 엄마도 동의하신 일이었어요. 딸 자식 부모를 그리 대하는 놈이. 딸 자식이라고 살뜰히 챙길 리 없다는 걸 몰라서 저희 엄마가 참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딸 자식 옆에서 굳건하게 지켜주기 위해서는 당신 몸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신 것뿐이었죠.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건 참아도 내 딸 함부로 하는 놈한테 절대 내 딸 옆에 못 둬! 자네 장인이 모자란 자네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그 은혜 갚아도 모자랄 판에 그 양반 마지막 가는 길을 그리 보네? 니놈 따위가 감히 내 딸 옆자리 꿰찰 생각을 해? 장모님. 너 우리 아빠 회사 넘기고 이제 볼 것도 없다며 우습게 여겼지? 그런데 어쩌니? 회사는 제값 제대로 치르고 아주 거에게 넘겼어. 그 유산 전부 상속받은 게 내 엄마인데 니놈 평생 겸상도 못할 자산가를 싸구려 모텔에 처박아? 니놈은 이제 나랑 이혼하면 니놈이야말로 내가 니놈 인생 시궁창에 처박아 버릴 거야. 여보! 급하게 회사 넘기고 아버지 돌아가시니 별 눈치 볼 것도 없는 집안이라 여겼겠지만 부자가 망해도 3대 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 횡령한 인간도 결국은 붙잡혀서 먹은 돈 다 토해내게 했어요.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같이 제대로 다 인정받고 정리를 한 건데 회사에 애착이 많으신 아버지가 급히 처분하는 것처럼 보였으니 당연히 제가 못 받았을 거라고 지레 짐작한 놈의 경솔한 행동이 화를 부른 거죠. 정서방은 사업할 사람은 못 된다. 회사는 제대로 꾸릴 사람한테 가야지. 사람이 나이 들수록 가진 게 많아야 서러운 일 안 겪고 사는 거야. 그렇게 자산 다 정리해 싹 다 엄마 앞으로 돌려서 부동산이며 현금 자산이며 전부 엄마 몫이 되었어요. 엄마는 당연히 제 앞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나 아버지나 그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어차피 당신 떠날 때 다 우리 수연이 목 될 거야. 그런데 정서방 하는 걸 보니 미리 넘겼다가는 무슨 꼴을 볼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성견지명이셨습니다. 저 역시 그 인간 몫으로 제 아버지 피땀 흘려 일군 재산 단 한 푼이라도 넘어가는 꼴 볼 수 없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분 풀리실 때까지 때리시고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니깟 놈 분 풀려면 때려 죽여도 모자라. 니깎게 뭐라고 네 목숨값에 그렇게 큰 돈을 매겨? 우리 집 아직 돈이 넘쳐난다니까 아주 애 같아서 죽겠지? 내가 미쳤다고 뭐가 아쉽다고 너 같은 은혜도 모르는 버러지 같은 걸 거둬? 평생 남의 비애나 맞추면서 푼돈 벌고 살 너하고는 다르게 자산가인 우리 엄마 무시해놓고 내가 니놈 곱게 끝내줄 줄 알아? 내가 너 밑바닥에서 빌빌기면서 빌어먹게 만들 거야. 여보 제발. 뒤늦게 제 손으로 황금알라는 거의 버린 걸 알고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놈이었습니다. 놈의 저런 추악하고 추잡스러운 행동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기에 미리 힘 좀 쓰시는 인부들 섭외에 곧장 놈을 집에서 끌어내고 꼴도 보기 싫은 놈
짐도 동시에 같이 뺐어요. 저놈 흔적을 이 집에서 싹 도려낼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제도 모르고 욕심만 많아서 남의 것 탐내며 사람 홀대한 놈은 집도 절도 없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곧장 시작한 이혼 소송은 당연히 남편 놈의 유책 사유로 걸릴 것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재산 분할이야 놈이 뭐 한 것도 없으니 돌아갈 것도 없이 위자료만 실컷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전 시댁이었던 그놈 본가에서도 경거망당하고 날뛰어서 이혼당한 아들놈 반겨주지 않았어요. 애초에 대단한 지방과 사돈 맺는다고 눈치만 봐서 신우이 지방에 직장 알아봐주고 팔자에도 없는 좋은 가게 자리 봐주신 것도 저희 아버지 생전에 해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런 장인덕을 그리 봐놓고 말년에 나몰라라 했으니 받은 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우이 직장 잃고 시부모 가게 자리까지 싹 빼니 지복을 지가 걷어차서 가족들 인생까지 고달프게 만들었다며 고향에서도 식구들 누구 하나 놈 반기는 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선해준 전 남편 일자리 바로 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처음부터 주제에 걸맞지 않은 좋은 자리였어요. 그것도 제 분수에 넘치는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아버지 회사까지 감히 눈독 들인 놈이었으니 이 기회에 제 주제를 똑똑히 깨우쳤으면 합니다. 이쪽 어깨도 인맥이 빤한데 이렇게 지저분한 소문 줄줄이 달고 이혼당한 놈을 누가 걷어줘서 자기 회사에 써주겠어요? 딱히 능력이 있는 놈도 아닌데요. 당장 갈 데도 없어서 급한 대로 일 구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볼이 푹 꺼져 전전긍긍하던 놈이 이 도시에서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놈하고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청산한 뒤 저는 엄마와 함께 새 보금자리를 찾았어요. 엄마도 저도 서로하고 보내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모녀가 앞으로도 서로를 가장 아끼면서 사이좋게 잘 살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